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읽기 호의 기호입니다. 사랑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뜨겁게 시작됐다가 식어버리기도 하고 차가웠던 마음이 어느새 따뜻해지기도 하죠. 그 온도는 숫자로 잴 수 없고 표현으로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마음이 닿았던 그 순간의 공기, 눈빛, 손끝, 또 말의 온도 속에 머물러 있을 뿐이죠. 때로는 너무 뜨거워서 다치기도 하고 너무 차가워서 멀어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온도들이 모여 결국 사랑을 완성시킵니다. 오늘은 고경표 작가님의 사랑의 온도 속 문장들을 제 목소리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낭독이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사랑의 온도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늘 거창한 말보다 그저 조용히 머물러주는 마음일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게 행복이고 사랑이지. 잠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한 적이 있거든. 하루는 내가 술에 취해 먼저 잠에 들었어. 근데 얼굴이 간지러워서 중간에 살짝 깼는데 여자친구가 얼굴에 낙서를 하고 있더라고. 고민했어. 깰까 말까 하고. 근데 그 순간 여자친구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크진 않았고 엄청 참는 듯한. 그걸 듣고 내가 어떻게 깨겠어. 나 때문에 행복하다는데 그 행복을 내가 어떻게 깨겠어. 간지러웠지만 참았지. 아침에 거울을 보며 뭐야? 하며 연기도 완벽했고 그제서야 여자친구가 소리내서 크게 웃더라고. 나도 세수를 하면서 몰래 웃었어. 그래 맞아. 이런 게 행복이고 이런 게 사랑이지. 내가 왜 좋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 정말 예쁘다고 너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내가 정말 예뻐? 내가 왜 좋아? 그 짧은 말이 나를 참 아프게 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 예쁘다는 말을 듣고 행복하기에 앞서 의구심을 가질까? 이 사람은 대체 어떤 몹쓸 사랑을 겪어왔으면 좋아한다는 진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싶어 할까? 그 짧은 말이 나를 다짐하게 했다. 나는 오늘부터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이른 아침부터 잘 잤냐며 새벽에 안부를 묻고 예쁜 하루를 보내라며 하루의 행복을 빌어주고 밤이 되면 오늘 하루는 뭐 하며 예뻤냐고 하루의 안부를 물으며 매일 예쁜 꿈을 꾸며 잠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루를 빈틈없이 사랑해줘야지. 그 짧은 말이 다시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솔직히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이 사랑이 평생 될지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먼 훗날 비록 헤어지게 되더라도 이 사람이 다시는 사랑이라는 진심에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그 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있는 힘껏 사랑해야지. 먼 훗날 나를 떠올릴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라는 추억이 남도록.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고? 글쎄, 약간 딸 키우는 마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더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참고 여자친구에게 좋은 것을 사주게 되고 주변 사람과의 시간을 줄이고 여자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 나중에 여자친구와 같이 와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자친구가 삐졌을 때는 딸 달래듯이 달래게 되더라고. 그리고 딱히 내게는 아무 일 없더라도 여자친구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 괜히 나까지 행복해지고 여자친구가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괜히 내가 더 불안해지며 걱정되더라. 사실 아직 내가 딸을 키워본 적은 없지만 흔히 남자들은
딸을 가지면 딸바보가 된다고 하잖아. 그냥 딱 그런 것 같아. 항상 여자친구만을 생각하고 여자친구가 내 전부인 그런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솔직한 마음을 들려주고 싶은 밤. 대학생 때 교양으로 성의 사회학이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론상으로 남녀 간 설렘의 감정은 80일 정도라고 하더라. 당연히 사람 간의 관계에서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심지어는 그 익숙함의 감정에 속아 서로에게 소홀해질 수도 있겠지. 나는 그럴 때마다 지금의 너를 만나는 이 감정을 떠올려야겠다. 그 감정을 통해 사귀기 전에 네가 나에게 얼마나 간절했던 사람이었나. 네가 나에게 얼마나 설레었던 사람이었나를 기억하며 훗날 느껴질 익숙함의 감정도 사랑해야겠다. 절대 혼자 사랑하는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도록. 한순간에 내 감정에 네가 상처받지 않도록. 너에 대한 설렘을 사랑했듯이 너에 대한 익숙함의 감정마저도 사랑해야지. 내게는 절대 익숙함이라는 감정은 없을 거야. 설렘만 영원할 거야. 라고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오늘은 솔직해지고 싶다. 너로부터 언젠가는 익숙함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익숙함의 감정마저도 사랑할게. 익숙함의 감정에 속아 너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 거야. 듣기는 다소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런 솔직한 약속을 하고 싶다. 말만 잘하고 행동은 금방 변하는 사람이 되긴 싫어서 적어본 예쁜 말이 아닌 이런 솔직한 마음을 들려주고 싶은 밤이다. 너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너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네가 전에 말했잖아. 예쁜 말 한마디로 너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좋다고. 원래 예쁜 마음에서 예쁜 말이 나오고 그런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하잖아. 근데 내게 너는 너무 예뻐서 내가 예쁜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내가 예쁜 마음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야. 아마 너를 표현하자면 꽃이라고 해야 할까. 나라는 계절 속에서 너라는 꽃을 피우고 싶어. 너라는 꽃의 향기가 나라는 계절에 퍼지도록. 너는 나에게 예쁜 꽃이야. 나는 그런 너를 예쁘게 피우는 따스한 봄이고. 나를 언제부터 좋아했어? 나를 언제부터 좋아했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언제부턴가 문득 네 생각이 나더라. 이유도 없이 네가 보고 싶고 너한테 연락 온 거 없나 자꾸 휴대폰을 보게 되더라. 그땐 너랑 사귀는 관계도 아니었는데 말이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정확히 언제라고 표현하긴 어렵지만 딱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계절은 이미 시작됐지만 꽃이 피고 나서야 봄이 왔음을 알았고 단풍에 물이 들고 나서야 가을이 왔음을 알았듯 내 사랑도 그랬어. 너를 딱 언제부터 좋아해야지 하고 좋아한 게 아니라 너를 만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 솔직히 너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너를 좋아했어. 첫눈에 반했어. 이런 말이 더 예쁘고 듣기 좋은 거 알아. 근데 오늘은 말이 아닌 솔직한 마음을 들려주고 싶어. 단순히 4월이 와서 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꽃이 피고 날씨도 따뜻해져서 봄이라고 하는 거잖아. 나도 단순히 너랑 만나는 관계여서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를 만나다 보니 항상 네 생각만 나고 그런 네가 좋아졌어. 사랑받을 때의 기분. 여자친구에게 사랑받을 때 어떤 기분이냐고? 강아지가 된 기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었어. 우쭈쭈하며 나를 대하는데 뭔가 설렜어. 다른 여자들이 그랬으면 엄청 싫었을 텐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괜히 설레더라. 꼬리도 살랑살랑 흔들며 더 예쁨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 사람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면 없는 용기까지 생겨서 괜히 으르렁거리게 되고 그렇게 딱 강아지가 된 기분이더라. 좋아할수록 아이가 된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머리로는 어른스러워지고 싶은데 마음은 자꾸 애가 되는 것 같다. 괜히 작은 것에도 질투가 나고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고. 10월의 연애일기. 하루 일과를 끝내고 네게 메시지를 보냈다. 뭐 하냐고. 딱히 할 거 없으면 지금 집 앞으로 갈 테니 근처 조용한 술집에서 술 한잔하지 않겠냐고. 나 지금 네가 너무 보고 싶은데 술 한잔을 핑계로 예쁜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되냐고. 솔직히 조금은 오글거리지만 그래서 더 달달한 만남이었다. 평소에는 그저 쓴 술이 너랑 마시니까 참 달았던 것처럼 그렇게 한 잔 두 잔 잔을 비워가며 서로에게 솔직해졌다. 평소에는 서로 못했던 속 얘기도 하며 그렇게 더 가까워졌다. 딱 적당히 취한 채 아쉬움을 남기고 술집에서 나왔다. 다음 날 아침에 네가 나를 떠올릴 때 너를 취하게 한 사람 말고 너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거든. 그리고 마저 못 마신 술이 아쉬웠다는 핑계로 내일도 너를 보고 싶었거든. 그렇게 술집을 나와서 거리를 걸었다. 솔직히 그리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밤 공기가 차다는 핑계로 내게 겉옷도 벗어주고 술 기운에 별로 춥지는 않았지만 괜히 추운 척 몸도 떨어봤다.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추운데 왜 옷을 줘? 다시 가져가 라고 말하면 그때 너를 꼭 끌어안으며 이거면 충분해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웃으며 아 뭐야 오늘따라 왜 그래 취했어? 라고 하더라. 그래서 대답했지. 너를 항상 이렇게 웃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항상 내게 술 한 잔 안 마셔도 취한 사람이 돼줄게 라고. 오글거리는 거 알아. 근데 부끄러워하는 네가 너무 귀여운 걸 어떡해. 어느덧 도착한 너의 집 앞. 한 번 꼭 끌어안은 다음 너를 들여보냈다. 너는 알지 모르겠지만 네 방 불이 켜질 때까지 네 집 앞을 맴돌다가 불이 켜지면 그제야 내 집으로 향했다. 안 잘 테니까 씻고 잠이 안 오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는 문자를 남기며 그렇게 내가 집에 도착할 즈음에 너는 다 씻었는지 뭐해? 잘 도착했어? 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나는 사실 방금 도착했지만 방금 씻고 누웠어 라고 답장을 보냈다. 괜히 네가 씻고 오라고 할까봐 그러면 그 사이 네가 잠에 들어버릴까봐 두려웠거든. 그렇게 너와 연락을 주고받는데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가 아 잠에 들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미 잠든 너에게 너와 함께였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너무 예뻤어. 고마워. 잘 자. 라는 연락을 남기고 그제야 나도 씻으러 갔다. 가끔 술 마신 날 밤이면 밤잠을 설치다가 항상 새벽에 깨곤 하는 너였으니까 혹시나 오늘도 그러게 된다면 새벽에 내 메시지를 읽고 다시 네가 기분 좋게 잠에 들었으면 해서. 붙잡을 때의 속마음. 내가 전에 헤어지자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 미안했어. 네가 그 말을 꺼내기까지 혼자 고민하며 아파했을 걸 생각하니 미안해지더라. 그래서 솔직히 붙잡기도 미안했어. 괜히 너는 이미 마음이 다 떠났는데 붙잡는 것도 너에게는 부담일 테고. 그래서 조금 이기적인 것 같았거든. 근데 왜 붙잡았어? 무서웠어. 그렇게 너랑 헤어지게 되면 너한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를 생각하니 무서워지더라고. 그래서 한 번만 붙잡아 보자는 생각을 했어. 대신에 만약 네가 붙잡혀 준다면 너를 있는 힘껏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번만? 그럼 내가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던 건데? 비참함을 느끼고 또 원망도 했겠지. 단지 너한테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비참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너를 원망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네 마음 한 번을 붙잡지 못할 만큼 너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에 혼자 비참함을 느끼고 나 스스로를 원망했을 것 같아. 내가 다시 헤어지자고 해도 붙잡을 거야? 아니, 안 붙잡으려고. 그냥 놓아주려고. 나는 너와 다시 만난 이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최선에도 네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땐 놓아주려고. 다시 붙잡을 생각보다는 다시는 네 입에서 그런 아픈 말이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할 뿐이야. 만약 네가 당장 내일 헤어지자고 해도 나는 내일까지 너를 있는 힘껏 사랑할 거야. 네 기억 속에 내가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거로 만족해. 그럼 지금은 처음의 설렘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있어? 아니, 더 무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어. 사실 설렘이란 감정은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참 가벼운 것 같거든. 내 사랑을 표현하자면 어쩌면 두려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날 네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렇게 너를 잃을까봐 엄청 두려웠어. 나는 너에게 소홀해질 때마다 그날의 감정을 떠올려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일깨워주거든. 작은 것도 놓치지 않기로 했다. 오늘따라 달이 참 예쁘기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창밖의 달을 보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것까지 함께하냐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한 번 헤어진 적이 있다. 그런데 헤어지고 문득 든 생각은 우리는 같이 꽃구경, 불꽃놀이 한 번을 한 적 없었다는 것이다. 작아 보일지라도 같이 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았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제는 작은 것도 놓치지 않기로 했다. 오늘은 예쁜 달을 보니까 당신이 생각난다는 지금의 내 감정을 공유하고 싶었다. 보고 싶다고, 함께 하자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사실 나 정말 아파. 아직도 생생해. 늦은 밤 새벽까지 잠도 안 자며 나와 연락하고 항상 나만을 사랑해주던 그런 네가 근데 언제부턴가 너는 조금씩 변해갔어. 늦은 새벽까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너였잖아. 그런데 이제는 아주 일상적인 연락에도 늦게 답장하고 있잖아. 요즘 무슨 일 있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도 그냥 바빴다는 답장뿐이고 더 물어보려고 해도 그런 나를 네가 귀찮아하는 것 같고 결국은 이렇게 나 혼자 항상 너를 기다리게 돼. 이성 친구 문제에서도 그래. 처음 나랑 만날 때는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다며 나랑만 연락하던 너였잖아. 근데 어느 날부터는 나와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하느라 바쁘더라. 누구냐고 물었더니 얘 그냥 친한 친구야 라는 말만 하면서. 참 고민 많이 했어. 내가 질리는 건가? 그래, 헤어져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했어. 연애는 둘이 사랑을 하는 건데 굳이 나 혼자 사랑하며 이렇게 아파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너 없는 나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 솔직히 그게 더 아프고 힘들 것 같았거든. 그래서 매번 괜찮은 척 했어. 근데 있잖아. 나 사실 하나도 안 괜찮아.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숨기고 싶던 이 마음을, 이 아픔을 이제는 아예 너한테 들켜버렸으면 좋겠어. 조금은 네가 이런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의 너를 지난날 너와의 추억과 지난날 너와의 좋은 기억으로 버티며 사랑하고 있느라 정말 힘들거든.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 제발 돌아와 줘라. 처음 나를 사랑하던 그때의 너로 돌아와 줘라. 사실 나 정말 힘들단 말이야.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해도. 사실 나 정말 아파. 나는 너밖에 없는데 나는 너의 밖에 있었다. 느려지는 너의 답장에도 혼자 기다리며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차가워진 너의 모습에도 애써 괜찮은 척하며 서운함을 숨겼어. 왜 그랬냐고? 헤어지고 이렇게 아파하게 될 줄 몰랐던 거냐고? 아니, 그때도 알았겠지. 나만 노력하는 사랑은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이고 결국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것을. 하지만 그때의 나는 이별 후 느껴질 아픔보다는 당장 너와의 헤어짐이 더 겁이 났었나 봐. 내 서운함을 그대로 다 표현하면 다투게 될까봐, 그렇게 너와 헤어지게 될까봐 두려워서 네 마음이 변했음을 알면서도 애써 아닌 척, 그렇게 괜찮은 척 했어. 원래 사랑을 할 때는 이별이 가장 두려운 법이잖아. 너를 먼저 놓을 자신이 없었기에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하며 애써 그렇게 괜찮은 척 너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으니까. 그리고 원래 오랜 연애를 위해서는 서운한 점이 있어도 이렇게 괜찮은 척 이해하며 넘겨야 되는 줄 알았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연애하는 줄 알았거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서운한 걸 말도 못하고 그저 혼자 이해하고 이미 내게 돌아선 마음을 홀로 기다리는 것은 연애가 아닌 짝사랑에 불과하더라. 연애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관계일 뿐인데 네게 나는 고작 그런 관계 속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나 혼자 연애라는 관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아. 나는 너밖에 없는데 나는 너의 밖에 있었던 것 같아. 이별의 이유. 우리가 왜 헤어졌냐고?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너한테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우리의 이별의 이유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몰라? 내 서운함을 그런 거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마지막까지 내게는 얼마나 큰 상처였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갑자기가 아니야. 그런 너라도 좋아해서 헤어지는 게 겁이 나서 얼마나 참고 참다가 힘들게 꺼낸 이별의 말이었는데 사소함에 대한 너의 소홀함이 쌓이고 그런 너의 소홀함이 내게 서운함을 느끼게 했어. 그런 서운함을 견디다 못해 사귀어도 사귀는 것 같지 않은 외로움이 느껴지더라. 알겠어? 이게 우리가 헤어지는 이유야. 헤어지고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 아니, 없어. 사실 너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꺼낸 그 순간에도 후회했었어. 네가 나를 붙잡지 않고 정말 바로 알겠다며 헤어지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헤어지면 나는 너 없이도 잘 견딜 수 있을까 하며 후회했었어.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나는 분명 너에게 서운함을 여러 번 말해왔었는데 그때는 제대로 듣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야 왜 그러냐고 대묻는 너를 보며 과연 이 사람과 더 사귄들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당장은 너 없이 행복할 자신은 없지만 너와 만나며 점점 더 비참해질 나를 생각하면 당장은 후회할지 몰라도 이제는 너와 헤어질 수밖에 없어. 그만하자, 우리. 좋아했지만 싫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헤어지고 이렇게 아파할 거면 뭐하러 먼저 헤어지자고 했냐고. 그래, 헤어지고 나서 지금도 심지어 헤어지자고 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 사람을 좋아했어. 근데 싫었어. 연애를 하는데 혼자 사랑하는 듯한 외로움도 싫었고 매일 불안한 감정 속에 사는 것도 싫었어. 근데 가장 싫었던 건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그 과정이, 그 과정 속에서 갈수록 작아져가는 내가 참 싫더라. 그래서 그 사람 괜히 마음은 없지만 딱히 헤어질 이유가 없기에 나랑 사귀는 것 같아서
그런 관계도 사랑이라고 믿는 내가 참 안쓰러워서 좋아했지만 싫어서 먼저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 이별하는 과정의 속마음. 남자는 말했다. 처음에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잠이 많은 나였지만 새벽 늦은 시간까지 휴대폰을 붙잡고 너와 연락하고 어디를 가든지 네 생각뿐이었어. 내게 너는 항상 1순위였고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내 하루 중 가장 행복했어. 하지만 처음에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보이지 않던 너의 단점들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 후 딱히 의식하고 한 행동들은 아니었는데 너를 대하는 내 행동들이 변해갔어. 그래, 사실 마음이 변했던 것 같아. 심지어 한 번은 심하게 싸우다가 너에게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할 뻔했어. 근데 내가 먼저 사랑했는데 내가 먼저 끝내자는 것은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사랑을 연기하기 시작했어. 물론 해서는 안 될 짓이지만 그렇다고 너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먼저 꺼낼 용기도 없었거든. 물론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최대한 네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랑을 노력했어. 하지만 진심이 아니어서 그런가?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는 어긋나기 시작했어. 그러다 하루는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더라. 참 우스웠어. 나는 너와의 이별을 수없이 고민했는데 너는 한순간의 감정으로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그리고 그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로 그동안 버텨왔던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쉽게 끝났다는 게 참 우습더라. 그렇다고 내가 붙잡지도 않았네. 아니, 붙잡을 자격도 없었지. 사랑이 식어버린, 그렇게 변해버린 나조차도 항상 사랑하며 걱정해준 너였잖아. 결국은 내가 부족해서, 너무 부족해서 미안해. 꼭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 라고 답을 하며 그렇게 나는 너와 이별했어. 이미 예상한 이별이었지만 막상 겪으니 너무 힘드네. 너도 힘들었겠지만 이제는 나를 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를 위해. 여자는 말했다. 처음에는 너를 의심했어. 사랑에 상처가 많은 나였으니까. 네 사랑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진심을 느꼈고 나도 너를 믿고 너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됐어. 근데 언제부턴가 너는 변해갔어. 연락이 느려지는 건 물론이고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변해갔어. 그러다 결국은 내가 헤어지자고 했지. 너는 이별이 한순간 쉽게 끝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게 아니었어. 너에 대한 서운함을 혼자 참으며 쌓아두다가 어렵게 꺼낸 이별의 말이었거든. 그래, 너에겐 쉬운 이별이었겠네. 나를 붙잡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쉽게 끝낼 사랑이었으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그랬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아파했잖아. 느려지는 너의 연락에 바쁜가 보네 하며 홀로 너의 연락을 기다렸고 변해가는 너의 행동에 안 좋은 일 있나 하며 바보같이 너를 걱정했잖아. 차라리 다른 남자들처럼 나를 적당히만 사랑해주지 그랬어. 나는 네가 처음에 너무 잘해줘서 너만은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해줄 거라고 믿어버렸잖아. 한 번은 심하게 다투고 나서 다시 노력하는 너를 보고 괜히 너에게 미안해하며 다시 너를 믿어버렸잖아. 우리가 헤어지던 날 네가 너무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했지? 변명하지 마. 네가 부족한 건 단지 나에 대한 마음 하나였잖아. 꼭 좋은 사람 만나라고? 네가 좋은 사람이 돼주지 그랬어. 이제 너에게 입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마 한동안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 잘 지내라고? 어떻게 그래? 이제 네가 내 옆에 없는데. 헤어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뭔가 허전하고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미쳤나봐. 지금도 네가 보고 싶어. 지난 계절이 그리운 것처럼 헤어질 때 네가 그랬잖아.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그래서 나도 노력해봤거든. 너보다 좋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최소한 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봤어.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은 너와 이 점이 닮았네. 저 사람은 너와 이 점이 다르네 하며 너를 떠올리게 되더라. 그래, 물론 너보다 더 좋은 사람도 있었어. 근데 나는 자꾸만 너를 찾게 되더라. 그래서 너와 다시 사귀고 싶은 거냐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너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이, 그 시간 속에 너와 내가 참 좋았었나 봐. 그러니 아프지만 아직도 이렇게 추억하는 거겠지. 너는 지금 어때? 너도 가끔은 내 생각을 해? 매일은 아니어도 너도 아주 가끔은 나를 떠올릴까? 물론 헤어질 때는 참 아픈 시간들이었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 여름에는 그 추웠던 겨울이 그립고 겨울에는 그 더웠던 여름이 그리운 것처럼 그렇게 너도 가끔은 내 생각을 할까? 이거 진짜 아파서 너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잔인한 거 아는데 너도 한 번 정도는 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도 조금은 아파해줬으면 좋겠어. 이별이야 어쨌든 너도 나와 만나며 한 번 정도는 진심이었다면 이렇게 조금은 아프며 나를 떠올려줬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도 너를 떠올리면 아파. 너는 어때? 아픈 건 혼자 떠안게 되더라.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 주변에서 그러더라. 이렇게 헤어지고 혼자 아파할 거면 붙잡지 그랬냐고. 근데 안 붙잡았겠어? 물론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을 때는 붙잡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 붙잡은 건 아니야. 그 사람의 나에 대한 마음이 떠난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다시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했어. 그렇게 진짜 끝났을 관계를 지금까지 붙잡아 왔다고. 근데 오늘은 정말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 나는 그 사람과 있으면 행복한데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렇지 않대. 나는 더 노력할 자신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게 부담이 된대. 내가 어떻게 더 붙잡을 수가 있겠어. 내가 행복하기 위해 그 사람을 불행 속에 가둘 수는 없는 거잖아. 내 사랑이 이제는 부담이라잖아.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덜 미안하게, 나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이제는 헤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 나 정말 헤어지기 싫었어. 근데 이제 함께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행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잖아. 그 사람이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을 때 울고 싶어도 꾹 참았어. 그 사람도 그 말을 꺼내기까지 힘들었을 텐데 내가 울면 미안해하며 더 힘들어할까봐 눈물을 꾹 참고 집에 가서 연락하겠다고 하며 헤어졌어. 거기서 말 한마디라도 더 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거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연락을 했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웠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정말 괜찮으니까 미안해하지 마. 너도 뭐라 답하기 곤란할 테니까 답장은 안 보내도 돼. 말 안 해도 네 마음 다 알아. 그러니까 이거 읽고 울지 마. 나 괜찮아. 잘 지내. 라고. 사실 나 하나도 안 괜찮고 너무 아파. 붙잡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다들 그러더라. 정말 사랑하면 붙잡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말이야. 정말로 사랑하면 놓아줘야 할 땐 놓아주고 아픈 건 혼자 떠안게 되더라. 더 깜깜한 새벽. 솔직히 너랑 만나면서 힘들었어. 그래서 헤어지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 악몽에서 깨고 나면 아침일 줄 알았는데 더 깜깜한 새벽이더라고. 조금만 더 있다가 깰걸.
너무 빠르게 깬 거 아닌가 후회돼. 조금만 더 노력해보고 헤어질걸. 너무 성급한 게 헤어진 게 아닌가 두려워. 그만해야지 하다가도 자꾸만 지난날의 연락과 사진을 들여다보게 되고 너를 떠올리는 게 나를 아프게 하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너를 떠올리게 돼. 미치겠다. 오늘도 내가 나를 아프게 한다. 자꾸만. 너와는 다른 마음. 헤어지던 날 네가 그랬잖아. 약속 장소에서 누가 먼저 기다리는 것, 또 연락에서의 답장 속도가 뭐가 중요하냐고. 네가 늦을 때마다 내가 뭐라고 그러는 게 부담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나랑 새로 만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말했어.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나를 더 보고 싶어서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거고 항상 내 연락을 기다리다 보니까 휴대폰을 자주 봐서 답장이 빠른 거래. 오히려 이 사람은 나한테 부담 갖지 말래. 나한테 무엇을 바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단지 자기가 나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 거니까 부담 갖지 말래. 그리고 네가 그랬잖아. 바쁜 것도 이해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은 그러더라. 바쁜데도 시간을 내는 게 사랑이라고. 참 다르지? 근데 그럴 수밖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나를 대하는 마음이 너랑은 다르거든. 그래,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일이 생겨서 약속 시간에 조금 늦으면 어떻고 바빠서 답장이 조금 늦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 근데 있잖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상대방의 그런 작은 행동들을 통해 느끼게 되더라.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제는 너랑 헤어지고 생각해보니 사랑에 눈이 멀어서 이해해서는 안 될 것들도 이해하며 넘기게 참 많더라고. 심지어 헤어지고 제법 시간이 흐른 지금은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 나 참 잘 헤어졌구나. 이제는 나 행복해지려고 더 이상 사랑 때문에 혼자 마음고생하지 않으며 그렇게 행복해지려고 해. 나와 헤어져줘서 고마워. 그래, 우리 이제 헤어지자. 첫눈이 내리던 지난해 어느 겨울, 우리는 사랑을 시작했고 비바람으로 벚꽃이 떨어진 이른 봄, 우리는 이별했다. 겨울에서 이른 봄, 계절상으로는 한 계절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로에게 맞추려고 노력했던 우리였는데 어느 순간 상대방이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그저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됐다. 정말 없는 시간조차도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던 우리였는데 함께 있는 시간조차도 각자의 휴대폰만을 보며 서로의 시간을 낭비하는 우리가 됐다. 서로 연락을 하며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밤을 새우던 우리였는데 서로에게 연락은 딱 할 말 있을 때만 하는 우리가 됐다. 서로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서로를 알아가던 우리였는데 서로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서로가 안 맞는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됐다. 서로 시간을 내서 연락을 하는 우리였는데 서로 시간이 나면 연락을 하는 우리가 됐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변해가는 우리란 상대방뿐만이 아닌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런 서로를 이해하는 것뿐이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이해인 줄 알았다. 아니 어쩌면 그때 이미 알았다고 해도 우리는 무관심의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딱히 헤어질 이유도 없었기에 헤어질 수도 없었고 단지 그런 헤어질 이유가 없어서 사귀던 관계였기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관계의 이유를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을 테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집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그녀가 물었다. 벚꽃 폈네.
오빠, 벚꽃 구경 갈 거지? 라고 잊고 있었다. 나는 작년 겨울 첫눈이 오는 날 내년 봄에 같이 벚꽃 구경을 가자며 그녀에게 고백을 했었다. 아마 그녀도 벤치 옆에 활짝 핀 벚꽃을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났을 것이다. 우리는 바로 다음 날로 약속을 잡았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비는 3일간 이어졌고 어젯밤 그녀에게 연락이 왔다. 우리 헤어지자 라는 짧은 내용으로. 별다른 내용도 없이 더 없는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였기 때문에 오늘 직접 그녀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며칠 전에 그 벚꽃나무 그 옆에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 그녀가 보였다. 3일간의 비바람 때문인지 벚꽃은 다 떨어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다. 우리의 이별이 새벽비로 우울해진 그녀의 마음 때문인지 비바람으로 다 떨어진 벚꽃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는 찬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웠지만 이른 봄날 져버린 벚꽃처럼 참 짧은 사랑을 했고 그 사랑의 마지막은 작은 비바람에도 떨어져 버린 벚꽃처럼 위태로웠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서 만남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헤어질 이유가 없어서 만나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이별의 이유가 되기에는 충분한 상황이었다. 설령 그것이 새벽의 봄비든 그런 봄비에 떨어진 벚꽃이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며 내 집으로 돌아왔다.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도 아마 이랬겠지. 싫지는 않은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상황이 복잡하고 힘들었겠지. 나는 그녀를 붙잡을 수도 없었다. 그녀가 어젯밤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짧은 한마디밖에 보낼 수 없던 이유를 깨달았으니까 나는 침대에 누워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답장을 남겼다. 그래, 우리 이제 헤어지자 라는 짧은 내용으로. 지금도 네가 보고 싶어. 헤어지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 너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할 필요도 없었으니까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솔직히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할 너도 없었고 더 이상 너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니까 뭔가 자유롭고 편한 기분이 들었거든. 근데 그것도 잠시더라. 어느 순간부턴가 공허함이 밀려왔어. 정확히 말하면 네가 떠남으로 생긴 빈자리에 나의 우울함과 외로움이 가득 찼고 그런 감정들이 넘쳐서 밀려왔어. 솔직히 너를 떠나보내고 나서의 그 공허함을 친구나 술로 가득 채운 줄 알았거든. 하지만 착각이더라. 그 자리는 그런 걸로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 딱 나의 우울함과 외로움으로만 가득 채워졌던 거야. 심지어 너와 헤어지고 가끔은 잠은 잘 잤어? 밥은 먹었어? 한때는 당연시했던 이런 작은 안부 연락조차도 그리워지더라. 솔직히 나도 지금의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다시 너랑 사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설사 내가 그러고 싶다고 해도 다시 사귈 수 있는 것 또한 아닌데 가끔 네가 생각이 나. 물론 알아. 나를 힘들게 하는 지금의 이 감정이 단순히 지금도 네가 좋아서가 아니라 단지 너와 함께한 행복했던 그 시절이 좋아서인걸. 그래서 더 힘들어. 새벽이 되면 그 감정이 더 격해져서 나를 더 힘들게 했어. 내가 너를 생각하는 것처럼 너도 내 생각을 할까? 만약 그렇다면 혹시 다시 연락이 오진 않을까? 아니,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볼까? 하며 수없이 너를 생각하다가 잠에 들곤 해. 이제는 한 번 정도 묻고 싶어. 너는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서부터가 노력이었는지. 솔직히 말할게. 사실 나 지금도 네가 너무 보고 싶어. 관계가 끝났다고 사랑까지 끝난 건 아니잖아.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헤어졌으면 이제 빨리 잊으래. 다 끝났는데 뭐 하러 혼자 아파하냐고. 그래, 맞아. 헤어졌는데 혼자 감정을 갖고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데 헤어졌어도 여전히 좋았던 추억들도 남아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 어떻게 쉽게 있겠어? 물론 헤어졌으면 끝난 건 맞아. 하지만 끝난 건 단지 서로의 관계일 뿐, 내 사랑까지 끝난 건 아니잖아.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이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사랑이 계약도 아니고 단순히 관계가 끝났다고 끝나는 것도 참 웃긴 거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아픈 이 감정들이 무뎌지고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될 때 그제야 내 사랑은 끝날 것 같아.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이 밉냐고? 아니, 그건 좋아함의 정도에 따라 느껴지는 게 다른 것 같아. 비록 아프긴 하지만 그냥 좋은 추억을 준 것에 고마워. 그래서 헤어지고도 그립냐고? 그리워서 뭐 어쩌겠냐고? 그래, 맞아. 뭐 어쩌진 못해.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비참한 마음으로 연락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리우면 혼자 그리워해도 되는 거잖아. 내가 다시 사귀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나도 지금의 내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 이제 다시는 그 사람 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혼자 잘 견디고 있잖아. 사실 단순히 헤어진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그냥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던 그 시절에 내가 그리워. 시간이 지났으면 좀 잊으라고. 시간이 지났다고 잊는 건 기억이지. 좋았던 추억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아직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이런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추억은 그저 무뎌질 뿐이더라. 이렇게 가끔 든 그 사람 생각에 그리워하며 가슴이 아릴 정도로 단순히 무뎌졌을 뿐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못 잊어. 그럴 자신도 없고 결국은 잃고 나서야 알겠더라.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잊을 자신이 없다는 걸. 나는 아직도 그 사람과 나눴던 지난 대화들을 찾아보곤 해.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먼저 연락할 용기도 없기에 그저 지난날의 대화를 찾아보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혼자 추억하게 되더라. 그래, 이럴수록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는데 절제가 안 돼. 오히려 이제는 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추억하게 되더라고. 요즘은 영국의 소설가 조지 엘리엇이 한 말이 계속 떠올라. 오직 이별의 아픔 속에서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 나는 그 사람을 참 깊게 사랑했나 봐. 마음이 변해서 떠난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나 보고 싶어지는 걸 보면. 헤어지고 3달 만에 연락이 왔다. 평소와 같은 하루였다. 운동을 다녀와서 샤워 후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보니 그리운, 아니 다소 당황스러운 연락이 와 있었다. 전 여자친구로부터 온 잘 지내? 라는 메시지. 물론 사람들은 이게 뭔가 그렇게 뭐가 당황스러운 연락이냐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헤어지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 서로에 대한 악감정은 없었지만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다고나 할까. 우리는 서로 싸우거나 바닥까지 드러내다 헤어진 것은 아니었기에 물론 좋은 이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리 나쁜 이별 또한 아니었다. 어느 순간부턴가 만남이나 연락 등이 서로에 대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 아닌 그저 서로에 대한 예의 및 의무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지쳐갔다. 그러다 올해 2월의 어느 밤 한 조용한 술집에서 그녀는 나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지막 잔을 비웠다.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녀를 미워한 적은 절대 없었다. 오히려 내 주변 친구들이 우리의 이별에 대해 물으면 혹시나 그녀를 욕할까봐 그저 내가 마음이 변해서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고 말하고 다녔으니까. 근데 사실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지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다. 서로에 대한 사랑보다는 그저 헤어질 이유가 없기에 사귀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서로 느끼고 있었고 그렇기에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그녀에게 3달 만에 연락이 온 것이다. 어떻게 답장을 보낼까 고민하다가 그냥 태연하게 응 나는 잘 지내지. 너는 잘 지내? 라고 답장을 보내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지금 만나는 남자가 있다며 곧 사귀게 될 것 같다는 소식을 나에게 건넸다. 순간 당황스러웠다. 그녀가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소식을 나에게 말하는 것이 당황스러웠다. 다 헤어진 상황에서 굳이 나에게 그런 사실을 말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다. 짧은 침묵이 흐르고 그녀에게 장문의 답장이 왔다. 오빠 나랑 헤어지고 이상한 거 하고 있다며. 어제 술 마시러 갔다가 우연히 오빠 친구를 만나서 들었어. 잘못이라면 먼저 헤어지자고 한 내가 잘못이지. 오빠가 뭐 하러 그래? 왜 나한테 미안해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도 좀 받고 클럽을 갔으면 자리에 틀어박혀 앉아 술만 먹지 말고 나가서 여자들이랑 춤도 추고 놀고 그래야지. 괜히 오빠가 나 생각해서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으니까 오빠도 이제는 나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내용으로. 그래, 사실 나는 그녀에게 약간의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물론 먼저 헤어지자고 한 것도 그녀였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식은 것도 그녀와 나, 우리 둘 모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그녀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에 조금의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주변에서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해도 받지 않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전에 친했던 여자애들한테 연락이 와도 만나지 않았다. 솔직히 이러한 행동을 오래 할 생각은 아니었고 한 두세 달 정도는 할 생각이었다. 주변 친구들은 헤어졌으면 끝이지 뭐 하러 그러냐고 했지만 그게 예의인 것 같았다. 남들은 헤어지고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귀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러기 싫었다. 비록 헤어졌다곤 하지만 바로 다른 사람을 사귀면 상대방에게 그동안의 내 사랑이 거짓으로 느껴질까봐 겁이 났다. 그러니까 이건 그녀에 대한 예의이기도 했지만 그녀와 만났던 시간 동안의 내 진심에 대한 예의이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의 행복을 빌며 연락을 끝냈다. 그 뒤에 나는 그녀와의 사진들을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다. 딱히 그녀와 다시 사귀고 싶다든가 그녀를 그리워한 마음으로 갖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 시절의 시간과 추억들이 좋았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좋았던 시간과 추억들도 이제는 지워주는 게 그녀의 새로운 행복을 위한 예의겠지. 그리고 앞으로의 나에 대한 예의겠지. 혼자 추억 속에 잠겨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그녀와 헤어지고 3달이 지난 오늘 그녀에게 처음으로 연락이 왔고 그리고 헤어지고 3달이 지나서야 그녀와 찍은 사진들을 지웠다. 고마웠어. 미안해. 그리고 잘 지내. 오늘 친구에게 들었어. 너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다고. 새로 만난 사람은 어쩌면 매운 것도 잘 먹겠지. 우리는 연애 중에 알았잖아. 나는 매운 것을 못 먹고 너는 매운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 매운 거 못 먹는 것을 알면 네가 실망할까봐 나 땀도 닦으며 좋아하는 척 엄청 열심히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너도 눈치를 챘는지 나와 있을 때는 매운 것을 찾지 않더라. 그냥 지금 매운 것을 먹다가 네 생각이 났어. 이제는 너와 헤어지고도 가끔 매운 것을 찾게 되더라. 물론 지금은 지웠지만 너와 헤어지고 나서 가끔 너의 SNS도 들어가 보고 너랑 연애 중에 찍었던 사진들도 보곤 했거든. 딱히 너와 다시 사귀고픈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냥 그 시절이 좋았나 봐. 너도 이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추억을 찾는 것들은 그만두는 게 너에 대한 예의겠지. 이제 추억을 꺼내보기보다는 이렇게 추억은 과거에 묻어두는 게 서로를 위한 거겠지. 우리 헤어지던 날 네가 그랬잖아. 미안한데 우리 안 맞는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사실 내가 더 노력하겠다고 하며 붙잡고 싶었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너를 더 힘들게 할 것 같더라.
나는 매운 것을 먹으려고 노력했지만 너는 그런 나를 보며 네가 좋아하는 매운 것을 포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너에겐 부담이 될까봐 그래서 그렇게 너를 떠나보냈어. 사실 그때 그렇게 갑자기 헤어져서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이 많아. 우선 고마웠어. 이런 나를 사랑해주고 좋은 추억을 갖게 해줘서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행복을 함께하는 사람이 돼주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행복을 비는 사람이 돼서 미안해. 그리고 잘 지내. 나랑 사귈 때 네가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라고 말했잖아. 사실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 너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진심으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답장은 보내지 않아도 돼.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아. 네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으로 답을 들은 셈 칠게. 그냥 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 친구를 통해 내 안부를 물었다기에 이렇게 글을 적는 거야. 혹시나 나에게 미안해할까봐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비록 헤어졌지만 너를 사랑하는 동안은 단 하루도 진심이 아닌 적이 없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심이야. 그렇기에 이제는 정말 너와 헤어지려고. 네가 나와 헤어진 지 120일이 지나고 오늘에서야 이렇게 나는 너와 헤어지려고 해. 고마웠어. 미안해. 그리고 잘 지내. 우리는 너무 어렸었나 봐. 우리가 왜 헤어졌더라?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 별 이유 아니었던 것 같아. 어쩌면 꼭 그 이유가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헤어졌겠지.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만나던 게 아니라 단지 사귀는 사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어가는 만남이었으니까. 단지 헤어질 이유가 없어서 지속되는 관계였으니까. 그 어떤 이유라도 우리가 이별하기엔 충분했을 거야.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오래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의 좋은 추억을 갖고 그것에 기대어 사랑을 유지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렸었나 봐. 단지 좋았던 추억만으로 사랑을 붙잡기엔 너무 지쳐버렸으니까. 우리가 만약 조금 더 어른이 돼서 만났었다면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고 관계를 더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던 것 같아.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란 그저 지나간 시간들일 뿐이었으니까. 시간을 갖자는 말의 의미. 최근 들어 우리는 참 많이도 다퉜어. 그러다가 하루는 네가 우리 2주 정도만 서로 시간을 갖자라고 말하더라.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우리에게는 잠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 적어도 네가 저 말을 꺼낸 의도를 깨닫기 전까진 말이야. 너는 약속한 지난 2주일 동안 나와 만나는 동안은 못 즐기던 이성 친구들과 연락도 하고 클럽도 가서 처음 만나는 이성들과 술도 마시고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 솔직히 나는 2주라는 기간이 서로 잠시 떨어져 있음으로써 항상 곁에 있을 때는 몰랐던 서로의 소중함도 깨닫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너는 그게 아니었어. 그 외에 흔히들 사람을 보험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래도 원래 보험이라는 게 최선의 선택을 얻지 못할 때를 대비한 최후의 보류를 뜻하는 거잖아. 너의 보험은 우리의 헤어짐을 대비한 네 주변의 다른 이성들이 아닌 바로 내가 보험이 된 기분이었어. 약속한 2주 동안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와의 관계는 해지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나랑 계속 연장해서 사귀는 그런 보험. 이럴 거면 차라리 시간을 갖자고 하지 말고 헤어지자고 하지 그랬어. 나는 이 사실을 알기 전 지난 13일간 조금이라도 너의 입장에서 지난날의 너를 이해하고 노력하며 나를 반성했고 심지어 한 번은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너에게 내가 먼저 연락할 뻔했잖아. 그리고 약속한 2주가 끝나는 바로 내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다시 너를 믿고 사랑할 뻔했잖아. 네가 전에 그랬잖아. 헤어지자고 통보하는 거 진짜 나쁜 거라고. 근데 있잖아. 물론 헤어지자고 먼저 말을 꺼내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사귀어도 사귀는 것 같지 않은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생각은 해봤어? 아마 안 했을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정말 나를 사랑했었다면 절대 이러지 말았어야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 내가 내일 헤어지자고 해도 절대 붙잡지 말아줘라. 최근 13일간의 일을 후회할 필요도 없어. 단순히 이번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 너에 대한 서운함을 말하면 자꾸 싸우게 되는 게 싫어서 나 혼자 꾹꾹 참다가 어렵게 결정한 이별이거든. 솔직히 너랑 헤어지고 행복할 자신은 없어. 하지만 지금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단 말이야. 이제는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서로 시간을 갖자. 이런 말도 믿지 않으려고. 그런 시간은 오히려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할 뿐이더라. 그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내일이 우리가 약속한 2주의 마지막 날이네. 제발 내일 우리 헤어지자. 지난날에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상대방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말하면 다투게 될까봐, 그리고 다툼이 심해지면 결국 헤어지게 될까봐 두려워서 내 감정을 숨기며 하고 싶은 말을 아꼈다. 결국 이렇게 헤어질 거 조금 더 사귀는 게 무슨 의미였는지, 그렇게 모든 걸 참은 게 무슨 의미였는지. 사실 나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런 그 사람이 좋아서 정말 힘들었는데, 나는 내가 더 노력하면 될 줄 알았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연애를 하는 줄 알았다. 사람의 마음이 항상 한결같은 수는 없다고, 한 사람의 마음이 조금 식어도 지난 예쁜 추억에 기대어 다른 한 사람이 사랑을 노력으로 이어가면 된다고 믿었다. 근데 아니었다. 이미 한 사람의 마음이 식었을 경우 다른 한 사람의 사랑은 결국 서로를 지치게 하더라. 이런 만남이 뭐라고 매번 설레고, 이런 관계가 뭐라고 혼자 참아왔을까. 사귈 때는 남들도 다 이렇게 연애를 하는 줄 알았는데 헤어지고 보니 지난날에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사람 쉽게 믿는 거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랑 달라. 그 말을 쉽게 믿지 않기로 했다. 사람은 겪어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더라. 사실 나는 저런 말을 한 사람들에게 몇 번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냥 행복하기보다는 이 사랑은 얼마나 오래 갈까? 하며 사귀기도 전부터 이별을 걱정하게 된다. 나도 사귀기도 전부터 이별을 걱정하는 마음가짐이 잘못된 건 안다. 하지만 몇 번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알 것 같다. 초반에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별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나와 만나는 중에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났던 사람, 시간을 갖자며 갑자기 이별 잠수를 했던 사람, 혼자만 감정을 정리한 채 이별을 통보했던 사람, 모두 처음에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던 사람들과 이별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연애를 시작하는 게 조금은 조심스럽다. 사람 쉽게 믿는 거 아니더라. 진짜. 이 모든 게 권태기였더라. 흔히들 권태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 서로가 서로를 질려하고 싫어하게 되는 시기. 나는 권태기가 이런 건 줄 알았거든. 서로가 서로를 질려하며 싫어지는 거니까. 솔직히 나는 권태기가 와도 서로 알아차리고 대화도 더 많이 하며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 물론 처음처럼 매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3번씩은 꾸준히 서로 시간을 내며 만났어. 하지만 만나서 서로의 하루를 물으며 대화를 하던 우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만나도 각자의 휴대폰만을 보며 SNS를 통해 서로 다른 사람의 하루를 들여다보고 있더라. 우리는 비록 꾸준한 만남을 유지해 왔지만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보냈던 거야. 가끔 데이트를 할 때도 그랬어.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처음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었더라. 작년 겨울 기억나? 솔직히 각자의 호주머니에 두 손 꼭 넣고 걷는 게 더 따뜻하지만 굳이 서로 손을 꺼내서 꼭 잡고 걸었었잖아. 그 추운 겨울에도 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는 걸을 때 손을 잡지 않더라. 물론 잡긴 잡았지. 다른 커플들이 손잡고 걷는 것을 보고 의식해서. 그리고 그마저도 손에 땀이 찬다는 이유로 금방 놓아버렸지만. 연락 문제에서도 그래. 우리는 서로와의 연락을 소홀히 하진 않았어. 그런데 분명히 변한 건 있었어. 단순히 연락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연락을 할 때 마음이 처음에는 나 지금 밥 먹었어요. 여보든 밥 먹었어? 하며 연락했잖아. 근데 이제는 나 지금 밥 먹었어. 이게 끝이더라. 우리에게 연락은 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단지 서로 의무가 된 거야. 딱 거기까지였던 거지. 다른 커플들 보면 서로 안 맞는 게 있으면 가끔은 다투기도 하잖아. 생각해보면 우리도 연애 초반에는 참 많이 다투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서로 안 맞는 게 있어도 다투기보다는 그냥 서로 이해하며 넘어가게 되더라. 다투지도 않고 나는 이게 좋은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렸던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것 같아. 서로 다투면서 맞춰가는 것보다는 그냥 서로 이해하며 넘기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사실 헤어지기 며칠 전 친구한테 카페에서 연애 상담을 받은 적이 있거든. 근데 친구가 나한테 너희 건택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야. 당연히 아니라고 했어. 우리는 처음처럼 꾸준히 만나고 있었고 데이트도 했고 연락에 문제도 없었으니까. 근데 친구가 그래서 지금 애인이 보고 싶어? 라고 묻더라. 당연히 사귀는 사이니까 응 이라고 했지. 근데 친구가 말하더라. 너 처음 연애할 때는 내가 만나자고 해도 네가 시간 없다 해서 잘못 봤었어. 근데 오늘도 그렇고 요즘도 다 네가 나한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해서 만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라고.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너를 보고 싶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정말 네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사귀는 관계라는 것이 이유였어. 일주일에 두세 번의 만남도 주기적인 데이트도 지속적인 연락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귀는 사이라는 관계에서 나온 의무감이었던 거야. 우리는 단지 헤어질 이유가 없어서 지속하던 연애를 사랑이 아닌 그저 사귀는 관계라는 이유 하나로 지속해온 거야. 우리에게 권태기가 온 줄도 모르고. 권태기라는 거, 마음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큰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었어. 꾸준한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남 중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었나. 단순히 데이트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리를 걷는 순간마저 우리는 서로 손을 잡으며 서로의 발걸음을 맞췄었나. 단순한 연락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락에는 서로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동안의 이 모든 게 권태기였더라. 마음이 떠나면 태도부터 달라진다. 시간이 없다고 답장이 느렸던 사람이 휴대폰으로 다른 짓을 하고 있었고, 시간이 없다고 내게 이해해달라는 사람이 매번 친구와는 잘 만나고 다니더라.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에게 없는 건 시간이 아닌 단지 나에 대한 마음이었던 것 같다. 마음이 떠나면 나를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지더라.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 오늘 휴대폰 D-Day 알람이 울렸다. 연애 3주년이라고. 물론 지금 연애 중인 것은 아니다. 단지 작년에 헤어지고 깜빡해서 미처 설정을 지우지 못했을 뿐이다. 작년에 오늘 나는 2년을 사귄 사람과 하루 만에 헤어졌다.
우리는 제법 많은 부분이 통했고 그렇기에 여느 연인들처럼 잘 사귀고 있었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정확히 그 사람이 변해가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헤어진 날로부터 일주일 전이었다. 처음 연락이 느려졌을 때는 무슨 사정이 있나 보네 하며 이해하고 넘겼다. 사실 2년이면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해하며 넘기는 것에 익숙해진 시기니까. 그런데 2주년 기념 만나기로 한 약속도 갑자기 취소하자고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나와의 만남 자체를 피하는 느낌이 들었다. 심지어 헤어지던 날 아침부터는 아예 나의 연락을 읽지도 않았다. 수없이 연락을 보내고 그렇게 기다림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그날 저녁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다. 나 할 말이 있어라고. 느낌이 왔다. 아, 헤어지자고 말하려는구나. 그래서 바로 답장을 했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면 안 되겠냐고. 하지만 그 사람은 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계속 자신의 할 말을 이어갔다. 우리 그만 만나자고. 이제 헤어지자고. 딱히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한 것도 없었기에 왜 그러는지 이유만이라도 알려달라고 물었다. 하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몇 번의 미안하다는 연락뿐이었다. 그러다가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그 사람과의 연락은 끊겼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하루,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메신저의 일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에 와서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게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한 줄이었다면 더 좋은 말을 해줄 걸. 그동안 고마웠다고, 꼭 좋은 사람 만나라고. 이미 끝난 관계는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 나는 왜 그렇게 매달리기만 했는지 후회가 된다. 그래서 나와 같은 상황을 겪을 사람들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이별은 서로의 관계를 정리함과 동시에 그간의 감정을 정리하는 순간이라고. 부질없는 매달림에 힘쓰기보다는 이미 끝난 관계를 받아들이고 고마운 건 고마웠다고, 미안한 건 미안했다고 말하며 그간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나처럼 그 짧은 말 한마디를 못 해준 것에 후회할 일이 없도록.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한 번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사귄 적이 있다. 처음 헤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다. 헤어지고 나서야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았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고. 그래도 그 사람에게 남은 조금의 감정 때문이었을까. 한 번 더 그 사람을 믿어보기로 했다. 다시 사귀고 나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다.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나를 배려해주며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는데 딱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다시 변해갔다. 결국 처음 이별할 때와 똑같은 상황까지 오게 됐다. 하지만 처음 이별과는 조금은 달라진 것도 있었다. 나는 이제는 조금 더 확신을 갖고 헤어지자는 말을 꺼낼 수 있었고 그 사람은 이제는 나를 붙잡지조차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 그저 딱 그 정도였던 거겠지. 처음 나와 헤어지고 그 사람이 나를 붙잡았을 때의 마음은 당장은 사랑인 줄 알았지만 돌이켜보니 그저 미련이었던 딱 그 정도였던 거겠지. 이제는 미련 없이 나를 눕는 걸 보니 사랑이 아닌 그저 작은 미련으로 나를 붙잡았었던 거겠지. 나는 그것도 사랑이라 믿고 혼자 바보처럼 흔들렸을 뿐이고 헤어지고 전 애인에게 연락이 왔다는 게 꼭 그 사람이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더라. 그저 아쉬운 마음에 바뀐 척할 뿐이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한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다시 믿음을 준다 한들 결국은 또다시 상처를 주더라. 반복되는 기다림. 연애를 하면서 언제부턴가 나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됐다. 상대방이 나에 대한 태도가 변해도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다시 그 사람의 태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연락이 조금 느려져도 바쁜 사정이 있을 거라 이해하며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렸다. 물론 처음에는 다소 서운한 감정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연애를 할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렸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점점 지쳐갔지만 애써 괜찮은 척하며 기다렸다. 그러다 하루는 그 사람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며 나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취소한 적이 있었다. 알고 보니 PC방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있는 PC방 앞으로 찾아가 잠시 나오라고 연락을 보냈다. 오늘은 꼭 할 말을 해야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었다. 근데 막상 만나니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 그렇게 짧은 침묵이 흐르고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건넸다. 말해 라고. 좀 당황했다. 그 사람은 너무 떳떳했고 대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줄 알고 말해라고 말하는지. 근데 나도 참 웃긴 게 보통 이 상황이면 욕을 하고 헤어지자는 말이 나와야 정상인데 나도 모르게 나 너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라는 말이 나왔다. 그 사람이 용서를 빌면 다시 받아줄 마음이 있었던 걸까? 모르겠다. 그 당시 나는 그런 그 사람이라도 좋아했기에 바로 헤어지기에 겁이 났었나 보다. 사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등 최소한의 사과는 할 줄 알았는데 이어서 그 사람이 한 말에 내 마음이 무너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순간 머리가 띵했다. 대체 내가 뭐라고 답해야 할지. 그 사람은 아직 사과도 안 했는데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야 떠올랐다. 이거구나. 이렇게 이별을 유도하는 거구나.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헤어지자밖에 없었다. 그렇게 먼저 내가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니 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한 번도 붙잡지 않고 그래야 알겠어 라고 말하며 우리의 연애는 끝이 났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헤어지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지난날 그 사람이 잘해줬던 모습들도 떠오르고 뭔가 마음이 복잡하고 눈물이 났다. 그렇게 폰을 만지작거리며 나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다. 기다림. 혹시라도 미안했다며 나를 붙잡는 연락이 올까봐. 헤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기다렸다. 그러다 그 사람의 SNS를 들어가 봤는데 차였다. 힘들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댓글에는 다들 힘내 하며 그 사람을 위로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더 열받는 것은 누군가의 왜 헤어졌어라는 댓글에 그 사람이 몰라 차였어 술 마시자 라고 답글을 남겼다는 사실이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다. 사귀는 과정에서도 항상 나 혼자 아프고 견뎌야 했는데 왜 헤어지고도 이렇게 나 혼자 아파야 하는지 너무 억울했다. 정작 기다리며 힘들었던 것은 나였는데 대체 그 사람은 뭐가 힘들었다는 것인지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바로 야 라고 먼저 연락을 보냈다. 다행히도 읽긴 읽더라. 왜? 라는 답과 함께.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다 했다. 적어도 이제는 나 혼자 아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네가 차이긴 뭘 차요. 네가 이별을 유도했잖아. 부터. 너는 어떻게 헤어지자마자 다른 사람들이랑 술 마시고 놀 생각을 해? 까지 속에 담아둔 말들을 다 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헤어졌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네가 힘들다며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건 맞잖아. 라고 나에게 답장을 보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참 의미 없는 기다림을 반복해 왔음을. 항상 기다리는 사람만 기다리게 됨을.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저 반복되는 나의 기다림뿐임을. 쓰레기는 거르자. 참 많은 것이 통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다.
나와 같은 이별의 아픔을 겪었다기에 서로의 상처에 공감하며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며 감싸주는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그리 길지도 않았고 정말 잠시였다. 그 사람은 쉽게 변해갔고 결국에는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떠나갔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쓰레기. 그래, 딱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다. 상대방의 상처에 공감하는 척 속여 마음을 얻고 결국 그런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고 떠나는 그런 쓰레기. 매번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하루는 주변 친구들이 나에게 물었다. 왜 쓰레기들만 만나고 다니냐고. 그런 취향이냐고. 근데 그런 취향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쓰레기들도 처음에는 사랑꾼인 척하는 게 문제겠지. 만약 나와 같이 쓰레기를 만나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정작 상처를 준 쓰레기는 헤어지고도 잘 산다. 애초에 마음을 준 적이 없어서 아쉬울 것도 없기에 항상 진심을 준 사람만 아픈 법이다. 그리고 쓰레기도 문제지만 그런 쓰레기를 쉽게 못 놓는 우리도 문제다. 그러니 우리 이제는 조금 덜 아픈 사랑을 하자. 항상 사람을 조심하고 사랑에 신중하며 그렇게 덜 아픈 연애를 하자. 서로 행복해지기 위한 연애 속에서 혼자 불행해지는 사랑을 하지 않길 바란다. 재회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나와 한 번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사귄 적이 있다. 이제는 서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더 잘 알기에 전보다 더 나은 연애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결국은 같은 문제로 매번 다투고 오히려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안긴 채 더 안 좋게 헤어지게 되더라. 그제야 깨닫게 됐다. 한 번 깨진 유리잔은 버려야 함을. 깨진 유리잔은 다시 맞추고자 하면 이미 깨진 유리에 오히려 더 큰 상처가 생길 수 있음을. 어른스러운 이별. 어른이 될수록 이별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다. 어렸을 때는 헤어지자는 말을 들으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 하며 매달렸는데 이제는 그동안 고마웠어 잘 지내 하며 애써 괜찮은 척 놓아주게 됐다. 이별에 미련이 없는 건 아니다. 단지 상대방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언제라도 내 생각이 나면 나에게 다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편히 놓아주게 됐다. 만약 상대방에게 그 후 연락이 안 온다 하더라도 헤어지고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를 못한 게 후회가 될 것 같아서 항상 고마웠다는 말은 하고 관계를 정리하곤 했다. 이제는 서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없다면 최소한 마지막 순간이라도 좋게 간직됐으면 했다. 그 사람도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기까지 참 힘들었을 텐데 괜히 마지막까지 힘들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사실 연애는 서로의 마음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단지 내 마음 하나로 붙잡는 건 그 사람을 가둬두는 것 같아서 이렇게 놓아주곤 한다. 나는 헤어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잘해주고 더 이상 서로의 관계가 그렇지 못하게 될 때는 서로 편히 놓아주는 게 조금은 더 어른스러운 이별 같다. 헤어질 때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이다. 꼭 사귀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나고 있었다면 감정이 식었을 때 먼저 말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제 경험으로 미안하다는 잘 지내라는 말을 꺼내면 상대방도 고마웠다고 잘 지내라며 관계가 잘 정리됐었거든요. 물론 그럴 거면 애초에 마음을 안 주는 게 맞지 않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마음을 거짓으로 준 건 아니잖아요. 만나다 보니 아닌 것 같으면 관계를 끝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마음도 없으면서 질질 끄는 게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 그건 착각이죠. 그런 게 어딨어요. 직접적인 말로 우리 그만하자 안 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신이 말로도 꺼내지 못한 당신의 마음을 상대방이 혼자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안 하세요. 물론 그만하자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당신이 먼저 변해서 당신 때문에 이별의 상황에 놓였다면 불편한 것보다는 최소한의 예의에 신경을 써줬으면 해요. 헤어질 때 당신의 모습이 상대방에게는 당신에 대한 마지막 기억입니다. 마음이 식어서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만나는 동안이라도 진심이었다는 게 그런 게 좋게 기억되긴 어렵더라도 최소한 나쁘게 기억되지 말아야죠. 헤어질 때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성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사랑도 이별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한순간의 설렘에 이끌려 고백하기보다는 한결같이 사랑할 자신이 있을 때 고백하세요. 물론 설렘도 사랑의 감정은 맞지만 오랜 사랑을 위해 우리는 설렘보다 조금 더 무거운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사귈 때는 특히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과 행복했던 시절이 그리워서인지. 단지 그리웠던 마음으로 다시 사귄다면 절대 전처럼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서로 알거든요. 사귈 때는 아무리 사랑했고 행복했어도 결국 그건 이별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별하지 마세요. 단순히 안 맞는 게 있다고 헤어지기보다는 맞추려고 충분히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헤어져도 늦지 않습니다. 이별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춰가는 것은 오직 서로가 함께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꼭 헤어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사귀던 당시에는 나를 귀찮게 하는 것만 같던 상대방의 집착이 그 후 본인을 외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사랑이었음을. 나를 더 좋아해주는 사람을 질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있는 힘껏 붙잡았어야 했음을. 연애 당시 잦은 다툼도 지나고 보면 참 별 이유 아니었음을. 헤어질 당시에는 마냥 상대방 때문인 줄로 알았던 이별이 지나고 보면 나에게도 참 많은 잘못이 있었음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했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떠나간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음을. 그렇기에 이별은 더욱 신중했어야 했음을. 감정에 앞서 무언가를 서두르다 보면 항상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그 실수는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사랑. 드러내지 않는 것과 숨기는 것은 다르다. 누군가를 사귀면서 한 번 정도는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상대방이 당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본인 사진으로 하길 원했다든가 아니면 당신이 상대방에게 그랬다든가 꼭 이게 아니라도 페이스북의 연애 중 설정 같은 거라도. 물론 우리 둘만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너무 티를 내는 것도 유치하게 보일 것 같아 라는 말에 공감은 해요. 연애는 둘만 행복하면 되는 거지 굳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연애처럼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드러내지 않는 거랑 숨기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원하고 또한 그런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에게 서운함을 느낀다면 못할 이유가 없죠. 말했듯이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게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서운하게 해도 될 이유가 되진 않잖아요. 뭘 이런 걸로 서운함을 느끼냐고요? 아니에요. 충분히 서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혼자 큰 의미를 부여하곤 하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나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키웠으면 좋겠어. 다들 자존감은 다른 사람을 통해 높이는 걸로 알고 있더라. 근데 타인을 통해 높여진 자존감은 그만큼 다른 타인을 통해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야. 제발 너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하며 자존감을 키웠으면 좋겠어.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존감.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앞서 너 자신을 먼저 사랑했으면 해. 너 자신을 사랑하는, 즉 자기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랑에 쉽게 상처를 입는 경향이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의 진실한 사랑에도 이 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는 마음에서 행복에 앞서 불안감에 떨게 되기 마련이니까. 물론 연애를 하며 타인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말했듯이 그렇게 높여진 자존감은 그만큼 타인을 통해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더라. 나는 네가 그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존감을 키웠으면 좋겠어. 네가 너를 사랑하며 말이야. 스스로를 아프게 하지 마. 처음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쉽게 질려하지 않을까 하며 이것저것 재고 따지며 복잡하게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솔직히 나도 그랬거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애써 마음을 조절하든 안 하든 어차피 떠날 사람은 결국엔 떠나고 남을 사람은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더라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 진실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질려할 사람이라면 어차피 헤어지는 게 나아. 뭐하러 그런 관계까지 지키려고 혼자 노력해? 시작을 함께 했으면 과정도 함께 해야지. 서로 사랑해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왜 그 연애의 과정을 혼자 고생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떠나보내. 그리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 생각의 차이야. 그 사람들을 떠나보낸 덕분에 너는 더 좋은 사람과 더 좋은 세상을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 그래야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네가 너를 아프게 하지 마. 제발. 돌아가자. 잊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놔줬냐고? 이별 후 느껴지는 초라함이 나를 참 비참하게 했어. 솔직히 연애할 때도 힘들었었어. 점점 변해가는 그 사람을 보며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누구나 이렇게 견디며 연애를 하는 걸 거야. 라는 생각으로 견뎌왔거든. 근데 그 사람이 내게 먼저 헤어지자고 하더라. 나는 이렇게 견뎌가며 사랑을 노력했는데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없대. 결국은 원하는 대로 놓아줬어. 그래, 이때까지만 해도 헤어졌으니 다 끝난 줄 알았어. 이렇게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놓아줬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어. 그 사람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나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작은 안부조차도 알 수 없고 사소한 연락조차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나를 더 힘들게 했어. 헤어졌다고 끝난 것은 단순한 관계일 뿐이지 내 사랑까지 쉽게 끝난 것은 아니더라고. 그러다가 우연히 그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됐어. 새로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고.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그 사람에 대한 원망? 아니, 이미 다 끝난 사이인데 먼저 새로 연애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원망을 할 수가 있겠어. 그저 나 자신이 참 초라해지더라. 연애 중에도 혼자 견디며 노력했고 헤어지고도 혼자 그 사람의 SNS와 지난 앨범과 연락 내용이나 들여다본 나 자신이 참 초라해지더라고. 그래서 지난 사진과 연락을 다 지웠어. 이렇게 초라해지니까 알겠더라고. 이미 다 끝난 관계는 미련 버리고 끝냈어야 됐는데 혼자 참 바보같이 붙잡아 왔음을. 그러니까 너는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헤어지자라는 말에 맞춰가자, 내가 더 노력해 볼게 등의 말로 붙잡지 마. 저런 이유로 헤어지자는 말까지 꺼냈다는 것은 단순히 안 맞는 걸 떠나서 이제는 맞춰갈 마음조차가 없는 거야. 서로 안 맞는 것은 노력하면 된다지만 그런 마음이 떠난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서로에게 맞춰갈 마음이 없는 연애는 서로를 더 지치게 할 뿐이야. 그리고 이미 너에게 마음이 떠난 상대방에게는 네가 붙잡는 마음도 사랑이 아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 물론 헤어지자고 하며 바빠졌다던가 어떠한 상황을 이유로 들 수는 있겠지. 근데 상황은 핑계일 뿐이야. 진짜 이유는 너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거겠지. 생각해봐. 정말 좋아했다면 상황을 핑계로 헤어지자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설명하며 이해해 줄 수 있냐고 먼저 물어봤겠지. 물론 진짜 바빠져서 신경을 못 써줄 것 같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은 그런 상황을 너에게 말하며 이해시키려 노력하기보다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너에 대한 마음은 딱 그 정도였던 거지. 사람들은 종종 헤어질 이유가 생겨서 헤어지자고 말하기보다는 헤어질 마음이 생겨서 헤어질 이유를 찾곤 하더라. 그러니까 미련 갖지 말고 잊어. 물론 헤어지고 가끔은 그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겠지. 좋은 추억이든 안 좋은 추억이든. 아닌 척해도 가끔은 생각이 날 거야. 그래도 붙잡지 말고 잊어야 돼.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테니까. 그 사람은 이제 네 생각은 하지 않을 테니까. 좋았던 사람이면 잘 지내라고 한번 빌어주고 있고, 안 좋았던 사람이면 씨발이라고 한번 크게 외치고 잊어. 그래야 돌아갈 수 있어. 원래의 네 삶으로 돌아가자. 잊자. 이제. 나를 잃지 말 것. 이제는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나를 떠나는 사람들을 쉽게 놓을 수 있게 됐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몇 번의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다 보니 깨닫게 된 것 같아. 한번 내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내가 아무리 붙잡는다 한들 결국엔 나를 떠나기 마련이고, 또한 그렇게 붙잡게 된다 한들 그런 관계는 결국 서로를 더 지치게만 함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잃지 않는 것. 떠나는 사람들에게 혼자 매달리며 무너지기보다는 내 곁에 남아준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야 함을 이제는 깨닫게 됐어. 그러니 너도 이제는 인간관계에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 정작 그 사람들은 너처럼 힘들어하지 않잖아. 괜히 혼자 감정 낭비하지 말라고. 엄마는 너를 예쁘게 낳아줬는데 괜한 사람들 때문에 스스로 망가뜨리지 마. 항상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며 너 자신을 잃지 마. 시기에 이르게 핀 꽃은 활짝 피기도 전에 시들기 마련이야. 솔로면 솔로인대로 인생을 즐기면 되는 거지. 굳이 솔로라고 자존감까지 낮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평소에는 못했던 자기만의 시간도 갖고 친구들도 편히 만나고 자유롭게 자기 개발도 하며 더 나은 내가 되도록 나를 가꾸며 사는 거지. 사실 연애를 한다고 모든 게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장 연애를 못한다고 너무 조바심 갖지 마. 너는 그냥 너대로 살면 되는 거야. 연애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연애를 하느냐가 아닌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느냐거든.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그리고 처음 그대로의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 너는 아직 피지 않은 꽃이야. 당장의 외로움으로 자존감을 낮춰가며 뿌리를 썩게 하지 마. 그리고 말했듯이 서두를 필요도 없어. 시기에 이르게 핀 꽃은 미처 활짝 피기도 전에 시들기 마련이거든. 꽃은 활짝 피어야 아름답지. 또한 꽃이 활짝 피기 전까진 꽃이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도 없고. 너는 쉽게 시들기에는 아쉬운 꽃이야. 너를 어여쁜 꽃으로 여기고 소중히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서 너를 활짝 피웠으면 해. 애매한 관계 속에서 힘이 들 때.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어? 혼자 애매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릴 때, 먼저 연락을 보내자니 괜히 나 혼자만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은 그런 나를 귀찮아하며 가볍게 볼까봐 애써 참곤 했어. 근데 그렇다고 마냥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자니 이대로 연락이 끝나버릴까봐 겁이 났어. 그 사람에게 대놓고 마음을 물어볼 용기도 없기에 그저 이런 기다림 속에서 혼자 아파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 그건 네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래. 너는 그냥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 괜히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행동하느라 너 자신의 마음에는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 연애를 하는 건데 짝사랑을 하는 기분이 들 때. 연애를 하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어? 변해가는 그 사람을 보며 혼자 불안해할 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끔은 나 혼자 사랑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외로워지곤 했어. 근데 더 힘들었던 건 그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알지만 내 마음은 처음과 같아서 혼자 매달리며 사랑을 구걸하고 있더라. 괜히 내 서운한 감정을 말하면 다투고 헤어지게 될까봐 두려웠거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떻게 더 노력해야 되지? 고민하며 혼자 눈물을 흘리고 혼자 눈물을 닦곤 했어. 나는 분명 연애를 하는 건데 짝사랑을 하는 기분이었어. 고생했네. 사귀어도 사귀는 것 같지 않은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못된 거야. 네 잘못은 없어. 너는 단지 쉽게 변하는 사랑에 혼자 매달려 왔을 뿐이지. 이별을 통해 사랑을 깨달아갔다. 때론 연애를 통해 사랑을 배워가기보다는 이별을 통해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그저 아팠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별을 하고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아픔의 감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난 사랑을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았겠네.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뭔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결혼 전엔 충분히 많은 연애를 해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 말을 부정했었어요. 결혼 전 연애라도 많은 연애보다는 한 번의 연애를 길게 하고 싶었거든요. 저만 잘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연애는 꼭 제가 잘한다고 길게 가는 것도 아니었고 이별의 이유에는 제가 어찌하지 못할 요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이해는 됐습니다. 아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많은 연애란 좋은 연애뿐만이 아닌 아픈 이별들도 많이 겪어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좋은 추억들보다는 아픈 경험들을 통해 더 성장해가곤 했잖아요. 사랑은 단지 연애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별도 겪으면서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겠죠. 이 책에 적힌 여러 사랑, 이별 경험 글들이 앞으로 당신의 더 나은 사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늘 같은 온도로 머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식고 또다시 뜨거워지죠. 그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사랑의 의미를 조금씩 배워갑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다는 건 그 사람이 내 안에 여전히 온기로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사랑의 끝은 헤어짐이 아니라 그 온도를 기억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머물렀던 시간, 그때의 온도를 떠올리며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책 읽기호의 기호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사랑의 온도가 남아있길 바랍니다.